아픔을 줄이는 똑똑한 투자법입니다. 자,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 선생님 모셔볼게요.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고통만큼 큰 게 없죠. 경제 전문가 김경필 선생님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보기가 정말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 이거는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이제 주식, 코인 이것들이 폭락하면서 느끼는 투자 실패의 아픔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라는 게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월급 빼고 안 올라가는 게 또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주식, 내가 산 주식 왜 이렇게 안 올라가나. 맞아요. 그것만 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면 다행인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주식, 코인 투자해 놓은 거 없고 뭐 부동산 사놓은 거 없으니까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그리고 아픔을 좀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좀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기대 수익률 3배 이내로 투자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1년 동안 기대하는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과 같이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대에는 어떨까요? 기대 수익률이 따라서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뭐 한 5%까지 올라갔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금 금리가 5%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예. 왜냐하면 은행가도 5% 주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당연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무한정 올라가다 보면은 뭐 투자 수익을 막 20%, 30%막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이렇게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20년 3월에 코스피 지수가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15개월 만에 2021년 6월에 3,31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상승한 거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30% 상승. 와. 이런 상승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없겠죠. 그쵸, 욕심 나죠.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합리적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정도 올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는 현금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본인들의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안 해놓다 보니까 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주식에서 돈을 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또 이런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예금 금리의 몇 배? 3배? 3배 이내로 기대 수익률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금 금리가 3%라면 한 9% 정도면은 내가 만족하고 어느 정도 현금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6개월 정도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4.5% 정도만 수익이 나도 어느 정도는 현금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설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 기간과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를 그렇죠. 목적으로 하실 때는 네. 예금 금리의 3배 정도 3배 도달하면 정도로 생각을 현금화하는 게 지혜로울 그렇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픔을 좀 줄이는 똘똘한 투자법 두 번째 꿀팁은요. 바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라. 근데 여유 자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여유 자금은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한 3년 정도는 참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 이거를 우리가 여유 자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아도는 돈이네요. 그렇죠. 네. 남아도는 돈. 그런 돈이 있어야만. 그러니까요. 그런 돈이 있으면 좋을 별로 텐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돈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결혼, 독립, 뭐 주택 이런 데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그런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면은 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제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투자 실패에 의한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픔이 어디서 오느냐? 너무 큰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여유 자금으로 하게 되면은 투자의 아픔을 좀 줄일 수 있다. 사실 투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요,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많지는 않지만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유 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도 잘 들어보시면 유용할 텐데, 자, 우리가 소비하려다가 소비 안 하게 된 돈이 있죠. 일명 굳은 돈. 굳은 돈.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주식을 샀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아픈 이유가 뭐냐? 내가 투자한 금액을 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내가 투자한 금액이 원금이죠. 나의 피 같은 돈이 이게 손실이 생겼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딘가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소비를 안 하게 됐어. 이른바 여름에 여행 가려고 200만 원 모아놨는데 여행을 못 가게 가게 됐어요. 됐어. 가게 된 거죠. 그때 그 굳은 돈 있죠. 네네. 그런 걸로 주식을 사면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어떨까요? 어차피 써버리려고 했던 돈인데 이게 그죠? 내가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낮추고 생각을 하니까 야, 그나마 이게 주식으로 남아 있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면 그냥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서 여행 간 셈 치고. 네. 맞습니다. 마음을 비워야겠네요.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까먹고 안 산 거. 맞아. 야, 요거 샀다 셈 치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투자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투자 아픔을 줄이는 똘똘한 투자법 세 번째 꿀팁을 드릴게요. 자, 바로 인스턴트 투자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인스턴트 투자가 뭐예요? 자, 인스턴트 투자가 뭐냐? 요즘 우리 많이 하시는 거 인스타 땡땡, 뭐 틱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게 다 사실은 인스턴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즉시 무언가를 보고 즉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른바 SNS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로 실행에 옮기는. 바로바로 실행을 한다든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원금과 수익률과 시간이 결합된 것이 수익인데, 우리가 사실 원금과 수익률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스턴트 투자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인스턴트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은 투자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게 3분 용기라면 끓여 먹듯이 3분 맞아요. 투자, 3분 만에 결정하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네네네.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의 아픔을 좀 줄일 수 있는 꿀팁 마지막 네 번째는 투자는 전술보다 전략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술과 전략.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그리고 어느 회사가 뭐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 맞아요. 지금 자, 사놔야 이런 된다. 투자가 일단 전술적인 투자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번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왜 나한테만 알려주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을 할 때 보면 뭐 업황이 어떻고 정보가 어떻고 공시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먼저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경기가 과연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경기인지, 내가 정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를 보고 먼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의 뭐 정보가 어떻고 공시가 어떻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주린이들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슨 정보만 있다 그러면 귀가 그냥 팔랑팔랑 되는데 귀가 거의 프로펠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드라마틱한 주식의 반등. 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좀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 좀 이제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신용으로 또 대출 받아서 이렇게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3월에 있었던 V자 반등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전략부터 먼저 세우고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예금의 몇 배? 3배 이내로 생각하면서 인스턴트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면 좀 아픔을 줄이고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아유, 저희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이게 아직 무릎인지 발목인지 모르니까. 발바닥인지 모르니까. 네. 또 앞서 2년 전에 1,400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더 떨어지려나 싶기도 하고 그때 그러네요.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이익도 못 봤는데 팔아야 되나 걱정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생전 주식 투자라는 걸 안 해보다가 몇 달 전에 처음으로 대형주를 사셨는데 지금 반토막 나셨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아니, 그걸 왜 선생님에게 묻죠? 본인의 감정이 너무 이입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장님 질문 아니에요? 자, 투자의 판단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의견에 힘입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언 드리긴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이분이 투자를 하실 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투자를 과연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또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투자하고 또 어느 정도로 수익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보면 아마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장기 투자를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손절 포인트 있죠. 내가 만약에 100%만 되면 돈을 빼겠다. 거기서 무조건 10%를 낮추십시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계획했다면 그리고 여유 자금도 있다면 지금 이 주식이 하락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보유 주식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참고해. 전략을 바꾸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재무 상태 확인하셔서 3년 5년 둬도 되겠다 싶으시면 좀 마음의 그렇죠. 여유를 이런 가지시고 기회에 조금 더 보유 주식 수를 늘리는 것도 네. 방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거 주식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것도 네네. 나쁘지 본인이 않다. 생각한 손절 포인트보다 조금 낮춰서 네. 점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네. 네. 어쨌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잘 기억해뒀다가 똑똑하게 또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김경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 선생님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똑똑한 투자법에 대한 강연 들어봤습니다.